오늘은 조선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조선기계 업종을 맡고 있는 한영수입니다. 오늘은 조선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종목 중에 아마 조선주가 최근에 조정이 가장 많이 있었고, 반대로 또 그 조정의 사유는 좀 불명확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어서 맡고 있는 섹터 중에 조선업종 전망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왼쪽 차트를 보시면 올해 조선업종 주가 퍼포먼스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상반기에는 크게 시장을 아웃퍼폼하다가 9월 들어서면서부터 오히려 시장을 언더퍼폼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언더퍼폼의 그 근거는 사실 명확치가 않은 것이 특별히 조선업체에 대한 악재가 최근에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결국 조정의 원인은 막연한 업종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피크아웃 우려를 하실 만큼 올해가 나쁘지 않았던 것이 올해 국내 대형 5개사의 합산 수주를 보시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될 텐데요. 역사상으로 보면 한 6번째로 많은 양이었고요. 특히 이제 해양 구조물을 제외한 상선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역사상 2번째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로 뭔가가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피크아웃 우려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저는 시장이 두 가지, 선박의 수요에 대한 우려와 그 다음에 선박 수주 믹스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선박 수요라는 것은 결국은 운임과 그리고 배가 나르는 해상 물동량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의 왼쪽을 보시면 이 클락시 지수라는 것이 선박의 종합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2022년 평균 수치가 그야말로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추가로 개선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치였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전 세계 해상 물동량에 대한 증가율 추정치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2022년뿐만이 아니라 23년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박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선박 그 믹스 변화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보면 LNG 캐리어 수주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일 텐데요. 올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 금액 자체가 상선 수주 금액이 역사상 2번째로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부가선이라고 불리는 LNG선 수요의 흔히 말하는 대박에 의한 것입니다. 그 지금 보시는 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올해 LNG 캐리어 전 세계 수주량이 거의 한 160척 가까이 되고요. 작년이 70척이 넘었는데 이게 과거 연평균은 한 34척 정도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의 LNG 캐리어 수주라는 것이 거의 웬만한 평년도에 7년치에 해당하는 물량이 2년 만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LNG 캐리어를 지을 수 있는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LNG 캐리어는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추가로 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룸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워낙 올해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내년에 LNG 캐리어가 또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을 제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피크아웃 우려는 과연 이제 정당한 고민이겠지만 이게 맞는 고민이고 진짜로 우리가 피크아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조선업 사이클이라는 것의 특징이라는 것은 원래 주기가 굉장히 길고 그러다 보니까 한반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오랜 기간 그 일관된 추세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업종의 특징입니다. 이런 업종 특성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업종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20년 혹자는 30년 사이클을 보는 산업에서 고작 한 2년 정도 업이 좋아진 상황에서 내년에 업이 꺾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좌측을 보시면 해상 물동량과 선박 수요에 대해서도 지난 2, 3년 동안 해상 물동량 증가율은 굉장히 부진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가격, 신조선가는 오히려 올랐었는데요. 이것은 선박의 수요 때문에 좋아졌던 것이 아니라 선박의 공급 축소 때문에 좋아졌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선사들의 구조조정 효과인데요. 그 오른쪽의 차트를 보시면 참고로 조선업의 건조 능력은 사람의 숫자, 근로자의 숫자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조선 인력은 피크 대비 50%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선가가 올라갔던 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불황으로 조선사들이 구조조정으로 캐파를 줄이면서 조선사들끼리의 선박 가격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보다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의 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2, 3년 동안
조선사들은 아무도 사람 숫자를, 그러니까 캐파를 늘리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조선업 구조조정 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오늘 조선사들이 사람을 새로 고용하더라도 이분들이 숙련공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앵글에서 보면 이 인력의 관점 그리고 조선업 구조조정 효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업황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자분들께 설명을 드려도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장기 사이클에서 여전히 개선 추세에 있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2022년에 조선업이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23년에는 그러면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즉 업황이 개선되는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모멘텀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2023년에 여전히 조선업이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업황 지표들이 우려보다 양호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워낙 수주 금액이, 그러니까 LNG 캐리어 때문에 금액이 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주량, 톤으로 측정한 수주량도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톤으로 계산한 전 세계 수주량은 2021년 대비 30% 감소한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기저가 높지 않고요. 저희는 2023년에 전 세계 수주량이 2022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 수 있다라고 그래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을 보실 때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조선 업황을 측정하실 때는 보통은 수주 금액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월간 수주량, 톤으로 계산한 수주량과 그리고 선박 가격 지표를 분리해서 보시는데요. 이 효과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선박 믹스가 전체 조선업 지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량은 톤으로 계산한 부분은 오히려 내년에 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주 금액에 해당하는 선가 같은 경우에, 수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선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거의 3년치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저가 수주를 받아야 될 유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선가 지수도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저희는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외로 수주량과 선박 가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우려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조선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지금 조선사들이 수년 동안, 일부 업체는 7년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수익성을 턴어라운드해서 실제 수익을 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선사들이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고 믿는 근거는 단순합니다. 저가 적자 수주분이 사라지고 고선가 물량이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좌측의 차트는 조선사들이 향후에 인도할 물량들이 언제 수주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2021년 이전 물량을 저희가 이제 적자나 저가 수주로 많이 보는데요. 2023년에 인도될 물량에서 여전히 2021년 이전에 수주받은 물량은 30%가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넘버가 2024년이 되면 10% 정도로 줄게 되고요. 참고로 2023년 조선사들의 매출은 23년에 인도되는 물량과 24년에 인도되는 물량이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야기는 2023년 하반기가 되면 조선사들 대부분이 좋은 물량들이 매출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LNG 캐리어도 수주는 피크아웃 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수주 잔고를 짓는 인도량과 건조량은 오히려 2024년부터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풀캐파로 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2023년 하반기부터는 조선사들이 LNG선 반복 건조에 의한 마진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부가적으로 만약에 철판 가격, 그러니까 강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조선사들은 기존에 충당금을 워낙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부가적인 추가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지금 보시는 페이지의 왼쪽 차트를 보시면 스팟 후판 가격, 스팟 강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희는 강제 가격 하락에 따른 추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강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저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조선사들의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규제인데요. 2023년부터 실제적으로 탄소 배출 관련한 규제들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결론적으로는 실제 지표에도 반영이 되는 기점이 저희는 2023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의 좌측을 보시면
환경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기점으로 좌측 차트를 보시면 선박 폐선량은 오히려 감소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운임이 역설적으로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선주사 입장에서 보면 환경 규제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운임이 강세이다 보니까 기존에 돈을 벌고 있는 배를 폐선시킬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2023년이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규제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미뤄뒀던 노선들의 폐선이 늘어날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폐선이 늘어나면서 환경 규제가 발효가 되면 투자자분들은 조선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드디어 환경 규제가 조선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질 숫자로 확인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이 부분은 주가에 플러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내년 조선업 그 수주 전망을 올해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집어넣은 그 가정들은 클락슨과 기타 전망기관들이 보는 폐선량보다는 보수적인 수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선량이 각종 전망기관들 수치대로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2023년 전 세계 수주량 전망에 대해서도 저희는 상향 조정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멘텀은 해양 구조물입니다. 올해 조선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에너지 가격 강세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강세로 올라서면서 천연가스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들이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LNG 캐리어를 짓는 조선주에도 관심이 많이 모였었는데요. 그런 관점이라면 해양 에너지를 개발하는 해양 구조물 발주가 재개가 된다면 저희는 주가에도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양 구조물 수요는 이미 개선 추세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그 차트를 보시면 2020년을 바닥으로 이미 2021년에는 전 세계 해양 구조물 수주량이 2020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올해 2022년은 3분기 누적 수주가 이미 2021년 연간 수주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다만 이걸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크게 체감하지 못하신 이유는 올해 수주의 대부분을 싱가포르 업체들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올해 싱가포르 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가져간 이유는 또 한국의 경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은 상선에서 충분한 수요를 누렸고요. 반대로 싱가포르 업체들의 잔고가 많이 연초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싱가포르 업체들의 수주 잔고도 이미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내년에는 경쟁이 완화되는 가운데 한국 업체들의 해양 구조물 수주 잔고 혹은 수주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가에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멘텀 속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저희는 여전히 조선주 내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 이 그룹사들이 누리고 있는 프리미엄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업이 개선이 될수록 잘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 밸류에이션 격차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저희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3년에도 조선 업종이 업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현재 현대중공업 그룹사들이 누리는 프리미엄은 더욱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현대중공업 그룹사들의 실적이 다른 업체들보다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올해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확연하게 직관적으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삼성중공업은 올해 매출이 역성장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이 회사는 이미 지난 2년 동안 매출이 크게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낮은 기저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매출은 매우 부진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대중공업 그룹사들만이 매출 성장을 이끌어냈고요. 이 매출 성장을 이끌어낸 것은 결국은 저는 탄탄한 재무 상태가 그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 상태가 괜찮은 업체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인력이나 설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용감하게 지불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력과 설비를 잘 유지하다 보니 수주량이 늘어나는 것을 매출로 빨리빨리 환원을 시켜서 매출 성장을 이끌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손익 관점에서도 이미 3분기에 다른 조선사들과 달리 그룹사들은 영업이익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차이는 저희는 2023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주 내에서 현대중공업과 미포 중에서는 저희는 영업 관점에서는 크게 차별화를 느끼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신 주가 관점에서는 현대미포가 조금 더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에서는 상대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부가적으로 저희가 또 언급을 해드릴 만한 부분이
주력 선종인 MR 탱커, 그러니까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의 부진에서도 이 회사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괜찮은 수주 실적을 거뒀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의 운임이라든지 발주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기에 더불어서 주력 선종의 수요 회복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현대무포조선은 재무상태 측면에서도 현재는 현금이 부채를 넘어서는 순현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현금에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이자 수익까지도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업종 내 탑픽은 현대미포, 두 번째 추천 주식은 현대중공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 2023년 조선업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